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수석 보좌관 회의 자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A4 용지가 전체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 그 배포된 자료고 그 뒤에다 메모한 거죠. 그리고 그 메모된 내용을 다시 김영환 그 전 민정수석이 비망록에 옮겨 적죠. 그래서 저의 경우는 다그치도록이라는 생생한 용어가 그때 이제 장이거든요. 그게 9월 19일인데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저의 경우 이제 대리기사 남부 고발 다그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김영환 민정수석 빈막록에는 다그치도록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엄정 수사,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그러니까 수사 이렇게만 생생한 인말이네. 네, 그러니까 바로 받아 쓴 거지. 받아 쓴 이거는. 거죠. 네. 다그치도록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회의에서 김기춘이 이야기하는 걸 받아 쓰고 네. 나중에 비망록에 이제 정리해서 네. 요약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리기사 남부 고발 엄정 수사라고 돼 있어요. 엄정 수사. 근데 여긴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어떠십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문건 속에 또 등장해. 네. 열받으시겠어요. 제가 어저께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당에 그동안 현장 최고위원회를 지역마다 이제 16개 시도별로 해서 대선에 공이 있는 분들 표창하고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하는 날인데 제주도에서 이제 일 끝내고 공항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 뉴스를 봤어요. 추 대표님하고 같이. 그래서 추 대표께서 우병우 즉각 구속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바로 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명서를 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차분히 저녁 때 이제 복귀를 해봤는데 17일 날 새벽에 사건이 발생하고 제가 사실은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18일 날 새벽에 이제 그 대리기사가 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19일 날 조사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별로 뭐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23일 날 자유청년연합에서 저를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이제 제출을 하죠. 그러고 나서 피의자로 둔갑이 돼요. 그래서 23일 날 제가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 원래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제가 명함 빼서라는 그 말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폭행이 유발됐기 때문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없다.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피의자로 아무리 고발이 됐다고 바로 고발장을 접수한 날 무슨 피의자로 둔갑이 됐느냐라고 해서 제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이후에 10월 2일 날 다시 이제 경찰에 불려가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요. 19일 날 대리기사가 1차 조사를 받고 22일 날 경찰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대리기사한테 가서 명함 빼서란 소리를 혹시 들은 바가 있냐라는 주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명함 빼서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건이 키워지는 건데 결국은 이날 김기춘의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하는 이 19일 날 지시가 22일 날 관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편도 그때부터 이제 키우는 거지. 종편에서 네. 이제 20일부터 하루 종일 이제 보도가 돼서 40일 동안 다루죠, 이 문제를. 그리고 이즈음에서 현재 정치인 한 분이 저한테 슈퍼 갑질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그것이 종편에 이제 논리가 제공이 되는 거죠. 김민석 의원님의 형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죠. 네. 아니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이렇게 보는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상황 팩트를 모르니까. 근데 아니 세월호 유가족들을 저녁을 먹었건 소주를 한잔 했건 아니, 늘 마음이 짠해가지고 같이 있다가 저녁 같이 먹을 사람이 죄야. 그거 아무도 신경도 안 쓴 놈들이 죄야. 나 그냥 딱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저걸 갖고 마치 그렇게 같이 저녁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뭐 문제인 것처럼 막 몰아가더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랬죠. 내가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왜 저렇게 하는데 당에서 말들을 안 하지? 그땐 저는 이제 당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좀 황당하고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네, 통화했죠. 통화했을 네,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야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왜들 가만히 있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아마 그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저희 형님하고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형님이 어디다 이제 글을 어디에 쓰셨지? 프레시안에 쓰고 오마이뉴스하고도 인터뷰를 하고요. 하여간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고맙죠. 김윤욱 목사님 고맙고 한국일보의 서하숙 기자님이 저를 네. 위해서 이제 칼럼을 썼다가 완전히 그냥 종편에서 이지매를 당했어요. 그분도. 근데 이제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것을 저쪽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김기춘, 우병우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런 상황이 딱 부딪혀서 종편이나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막 어떤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몰아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왜 정상적으로 이렇게 됐지 하는 거를 생각 못하고 그냥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부하내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물론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의로 왜 이렇게 세월호 이 문제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여론에 역풍을 되게 해 하는 그런 심지어 선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잘못하면 사실은 이제 상대의 프레임에 말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제가 보면서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게 그때 제가 아마 당 밖에 있을 때 우리 김현 의원하고 통화를 하고 얘기한 게 한 두 사안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사안이었고 또 하나는 그 공천 때 컷오프. 이해찬 총리 막 컷오프 있죠. 이해찬 또 우리 정청래 할 때 제가 야 왜들 저러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럴 그 때가 있어요 보면. 정치인 개인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면요. 프레임을 어떤 정치인의 갑질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도 굉장히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싸대면은 제가 사실은 이제 3일까지는 저를 지지하고 제가 세월호 때문에 고생한 걸 아는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해줬어요. 근데 하루 종일 이게 채널A, TV조선, MBN에서 그냥 돌림빵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멘붕이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가 저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지고 하여간 결국은 세월호 그 특별법을 악용하게 되는 고리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싸울 건가, 어떻게 진실 규명을 할 건가를 고민하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영등포 경찰서예요. 그때 제가 강신명 경찰청장 시절인데 강신명 경찰청장이 저희 쪽에다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일단은 폭행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되는 사건이다. 그다음에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3일 날 조사받으면서 그리고 10월 1일 날 조사받으면서 제가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부지검에 이제 송치가 돼 있잖아요. 제 사건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등포 경찰서장과 수사과,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저를 기소했는지를 따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종편에 하루 종일 이 보도하게 된 배경 저는 알고 있어요. 당시에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갔어요. 종편에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왜 안 다루냐, 왜 세게 안 다루냐라고 했고 그게 홍보수석실의 관계자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막 증폭이 되거든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우병우 이제 민정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이것이 이제 저는 이후에 다뤄야 되는 거고 특히 김기춘의 권력 남용이죠. 직권 남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시를 해서 결국은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은 거니까 이제 이 문제까지 해가지고 좀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 거죠. 최소한 보상을 받거나 이런 방법은 없어요? 민사소송이에요. 민사를 해야 되겠죠. 민사요. 민사를. 이게 거기서 권력 이제 남용으로 유죄가 인정이 되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어요. 민사를 해야 국가상대로요? 되고. 김기춘요. 김기춘?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는 말을 이제 고쳐야 되는 게 우리 김현 대변인이 정치 생명이 끈질기고 길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어놨다 이랬는데 당시에. 그렇지. 근데 이제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잖아요. 제가 가끔 농반전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하다가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김현 대변인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저 사안은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 억울함을 다 이렇게 벗어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명확하게 잘못했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것은 길게 가면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고통스럽죠. 저는 두 개잖아요. 지금 국정원 적폐 청산 TF에 일받다가 그거 아닙니까?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국정농단 문건이 힘들겠지만 정치 생명이 길고 끈질길 겁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진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청와대에서 뭐 우리의 추측으로는 국정원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경찰청 같은 데서 여기 표현이 다그치도록은 좀 표현이 그냥 사건 자체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딱 하나 나온 거예요. 다그치도록이. 아니 다그치도록에 고발이잖아요. 대리기사 고발. 이게 고발이 뭐냐고요. 고발이 도대체가. 제가 참고인으로 끝난 사건을 저를
자유청년연합에서 고발토록 해서 남부지검에 고발해서 제 사건을 피의자로 둔갑시킨 게 이 고발이라는 단어의 함이에요. 청와대는 어마어마한 그 권력이 그러니까 나는 이 진짜 가리고 가녀린 이 우리 국회의원 한 명을 완전히 그냥 사유적으로 매장시킨 근데 사건인데요. 김현 대변인 울고 있어요 지금. 또 웃어. 좀 전에 거의 우는 표정이더만. 아 진짜 저 이것 때문에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 그러니까 사건.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저쪽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도 그때도 김현 대변인님 방송 전혀 연관이 없을 때도 엄청 편들었어요. 뭐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너무 과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론이 한 몇십 일 동안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 사람을 이지매하듯 갑질이란 표현이 주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약한 대리기사 이런 분들을 권력으로 좀 억압해서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쪽의 사람들도 저 사람 최소한 뭐 솔직히 제가 들은 이야기로만 들어보면 세월호 유가족들이랑 왜 술 먹고 다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쪽 분들도 김현 대변인님을 별로 안 좋아하게 만드는 단초로 막 작용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새가 날아든다에 감사한 게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고 해서 그때 이제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고 조작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소상히 제가 그렇죠. 나와서 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푸나님께서 김민석 원장님하고 같이 듀엣으로 프로그램 하는 게 어떻겠냐고 딱 제안한 게 이제 새가 날아든다에 오면 일단 첫째 정치 생명이 길어져요. 그리고 끈질겨져요. 그럼 추미애 대표님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수석 보좌관 회의 자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A4 용지가 전체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 그 배포된 자료고 그 뒤에다 메모한 거죠. 그리고 그 메모된 내용을 다시 김영환 그 전 민정수석이 비망록에 옮겨 적죠. 그래서 저의 경우는 다그치도록이라는 생생한 용어가 그때 이제 장이거든요. 그게 9월 19일인데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저의 경우 이제 대리기사 남부 고발 다그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김영환 민정수석 빈막록에는 다그치도록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엄정 수사,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그러니까 이게 수사 저 이렇게만 돼 생생한 있죠. 인말이네. 네, 그러니까 예. 바로 받아 쓴 거지. 받아 쓴 이거는. 거죠. 네. 다그치도록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회의에서 김기춘이 이야기하는 걸 받아 쓰고 네. 나중에 비망록에 이제 정리해서 네. 요약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리기사 남부고발 엄정 수사라고 돼 있어요. 엄정 수사. 19일날 조사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별로 뭐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23일날 자유청년연합에서 저를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이제 제출을 하죠. 그러고 나서 피의자로 둔갑이 돼요. 그래서 23일날 제가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 원래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제가 명함 빼서라는 그 말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폭행이 유발됐기 때문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없다.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피의자로 아무리 고발이 됐다고 바로 고발장을 접수한 날 무슨 피의자로 둔갑이 됐느냐라고 해서 제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이후에 10월 2일 날 다시 이제 경찰에 불려가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요. 19일 날 대리기사가 1차 조사를 받고 22일 날 경찰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대리기사한테 가서 명함 빼서란 소리를 혹시 들은 바가 있냐라는 근데 여긴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어떠십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문건 속에 또 등장해. 네. 열받으시겠어요. 제가 어저께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당에 그동안 현장 최고위원회를 지역마다 이제 16개 시도별로 해서 대선에 공이 있는 분들 표창하고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하는 날인데 제주도에서 이제 일 끝내고 공항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 뉴스를 봤어요. 추 대표님하고 같이. 그래서 추 대표께서 우병우 즉각 구속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바로 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명서를 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차분히 저녁 때 이제 복귀를 해봤는데 17일 날 새벽에 사건이 발생하고 제가 사실은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18일 날 새벽에 이제 그 대리기사가 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주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명함 빼서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건이 키워지는 건데 결국은 이날 김기춘의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하는 이 19일 날 지시가 22일 날 관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편도 그때 지금 그때부터 이제 키우는 거죠. 종편에서 네. 이제 20일부터 하루 종일 이제 보도가 돼서 40일 동안 다루죠, 이 문제를.
그리고 이즈음에서 현재 정치인 한 분이 저한테 슈퍼 갑질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그것이 종편에 이제 논리가 제공이 되는 거죠. 김민석 의원님의 형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죠. 네. 아니 제가 그러시구나. 그때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이렇게 보는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상황 팩트를 모르니까. 근데 아니 세월호 유가족들을 저녁을 먹었건 소주를 한잔 했건 아니, 늘 마음이 짠해가지고 같이 있다가 저녁 같이 먹을 사람이 죄야. 그거 아무도 신경도 안 쓴 놈들이 죄야. 나 그냥 딱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저걸 갖고 마치 그렇게 같이 저녁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뭐 문제인 것처럼 막 몰아가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왜 저렇게 하는데 당에서 말들을 안 하지? 그땐 저는 이제 당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좀 황당하고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네, 통화했죠. 통화했을 네,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야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왜들 가만히 있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아마 그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저희 형님하고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형님이 어디다 이제 글을 어디에 쓰셨지? 프레시안에 쓰고 오마이뉴스하고도 인터뷰를 하고요. 하여간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지금도 굉장히 고맙죠. 김윤욱 목사님 고맙고 한국일보의 서하숙 기자님이 저를 네. 위해서 이제 칼럼을 썼다가 완전히 그냥 종편에서 이지매를